자, 아무튼지간에 그래서 이게 무슨 단원의 문제일지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B를 보겠습니다. B는 X에서 Y로의 몇 대 몇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냐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잠깐 봐봐. 1대1 함수는 뭐죠? 예를 들어서 X값 X에 되는 Y값이 1이 있었답니다. 뭐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얘는 더 이상 1이 등장하면 안 되는 게 1대1 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네 가지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건데 네 가지라고 하는 순간에 요 밑에 요 20x 값에 되는 대로 y 값이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이 되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나가게 됐으니까 이제 여기 y 값에 되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세 가지라고 하는 순간에 y 값 밑에 2가 되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남는 건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는 거니까 3, 4밖에 없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됐겠죠. 그래서 4, 3, 2가 돼서 너는 총 몇 가지가 등장했다 여러분들? 24가지가 됐을 겁니다. 4의 3승 너는 6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 둘을 지금 더해주라고 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88가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찍으시고 앞에 출제됐던 문제 질문 위주로 점검 받겠습니다. 자,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간다? 7페이지. 여기 4개가 숙제였나요, 제가? 맞죠? 1번 질문 있습니까? 없고 2번 없고 숙제는 했죠? 3번 질문 있습니까? 조용히 손 드시면 돼요. 없고 4번 질문 있습니까? 네, 4번 질문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느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서 자,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인 거냐면 이제 컴퓨터하고 좀 친하지 않은 친구들이죠. 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컴맹들. 자, 4번 문제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을 가끔씩 하니까 가서 한번 수강해보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지각하지 마, 진짜. 습관적으로 지각해 맨날. 자, 어느 문서 편집 프로그램, 한글이나 워드를 얘기하겠죠. 쪽번호를 매길 때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위치는, 다시 무슨 위치는 여러분들? 자, 맞추는 분들 다 같이 합시다. 번호 위치는 상단과 하단에 왼쪽, 중앙, 오른쪽에 6가지가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나의 문서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뭘 제일 먼저 매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자, 번호 위치래요. 다시 뭐 위치 여러분들? 그 그림의 번호 위치 쪽으로 번호 위치라고 하는 것도 되어 있는데 자, 상단과 하단에 왼쪽, 오른쪽, 중앙 이렇게 총 6군데 하얀 동그라미에는 뭔가 번호를 매길 수 있답니다. 다시 뭘 매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 번호를 매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번호 모양은 다시 무슨 모양은 여러분들? 그림과 같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건 정해졌네요. 번호 모양은 일단 몇 가지가 있다고 되는 거냐 여러분들? 5가지가 있답니다. 다시 몇 가지 여러분들? 5가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번호 위치와 번호 모양을 고려해서 쪽번호를 매기는 방법의 수를 지금 구하라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일 먼저 번호 위치가 있습니다. 다시 뭐가 있다 여러분들?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위치를 결정하면 되겠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 6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시 몇 가지 여러분들? 예,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저희는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6가지라고 하는 순간에 그 위치는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뭘 결정하시면 되냐면 그에 따라서 모양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모양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5가지가 있겠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답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30가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네, 2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산 아래에 있는 매표소에서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턱까지 다시 어디까지 여러분들? 오르는 등산로가 총 몇 개가 있다라고 합니까? 4가지가 있답니다. 다시 몇 가지가 여러분들? 칠판 한번만 쳐다볼까요? 자, 산에 입구가 있습니다. 매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보시다시피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약수터를 왜? 5가지인가요? 예, 5가지가 있는 거고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에서 산 정상까지 오르는 그 등산로가 총 4개가 있답니다. 다시 몇 개가 있다 여러분들? 4개가 있답니다. 제가 조건은 뭐냐면 어느 등산객이 매표소에서 약수터를 지나 산 정상에 오른 후 다시 약수터를 지나 매표소까지 내려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제한사항인데요. 올라갈 때 이용한 등산로는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매표소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냐면 약수터까지 가면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길인 거니까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4가지가 되겠죠. 다시 몇 가지가 됐다 여러분들?
5가지. 다시 몇 가지? 5가지. 그렇게 있다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뭔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I'm human. 가끔 틀려. 가끔 틀렸을 때 어떤 애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되게 조용한 고3들이 있어. 올해가 좀 그랬어. 뭐 틀렸으면 정답 표정이 얼굴로 막 의심. 그냥 차라리 이러면 다행이야. 차라리 이러면 다행이야. 차라리 이러면 다행이고 이러고 있다가 살짝쿵의 변화가 있어. 5가지, 4가지가 이렇게 쓴다 그러면 듣고 있다가 변화 느끼지, 그치? 이게 살짝의 변화가 있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가지라고 했으니까 이 길을 선택해서 올라갔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올 때 절대 이 길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약수터에서 정상까지 가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려올 때 저 2개의 길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자, 내려옵시다. 그럼 반대로 정상에서 어디로 내려올까요? 약수터로 내려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3가지. 그 다음에 약수터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매표소까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4가지가 됐겠죠. 5, 4, 20에 3배면 60입니다. 6, 4 총 몇 가지 경우 나온다 여러분들? 240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찍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진도 안 빠르죠? 사실 무진장하게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 여러분들? 제가 5번, 6번을 해드린 것 같아요. 다 해드렸나요 여기는? 다 풀었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윤호 숙제 해봤니? 들었죠? 전 말로 안 해요. 전 폭력을 행사해요. 이빨 깎게로. 이빨 깎게로 어금니 나가. 카메라 끄고 때리는 줄. 다시 이제는 숙제를 안 하면 전 말로 안 합니다. 전 무조건 폭력을 행사해요. 이빨 깎게로 어금니 나간다고. 강냉이 소팅가 혹시. 원순열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다 푼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12페이지 했고요. 다음 13페이지 14번이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14번만요? 아니요. 14번 질문 있으신 분 손? 없습니다. 10... 다 네? 답 책에 있어요. 14번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랍니다. 16번 질문 있습니까? 예,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질문. 자, 1, 2, 3, 4에 다시 말씀드려요.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잘 읽으시고, 다시 뭐 하시고 여러분들? 이게 어떤 단어, 어떤 소단원의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망해요. 망하니까 초등학생처럼 주어진 상황 그대로.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말씀드렸죠. 어른들과 아이가 교대로 서라. 맞죠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라. 자, 그러면 1, 2, 3, 4 숫자가 적힌 4개의 공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4개의 공이 있습니다. 공을 설정하겠습니다.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이 있습니다. 자, 이 공을 3개의 상자 A, B, C에 나누어 넣는데, 자, 들으세요. 그냥 상자 3개라고 하는 경우와 조만간 등장하겠지만 그냥 상자 3개라고 하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상자 3개라고 하면은 얘네들의 구분이 없어요. 이름에. 그럼 그때는 그 이름을 지정하신 다음에 다시 뭐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차후의 순서를 제거하시면 돼요. 자, 내신 문화도 문제 들어갈 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자 A, 상자 B, 상자 C라고 이미 지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1번 공을 여기 넣는 것과 1번 공을 여기 넣는 경우는 다 다른 경우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어느 상자에도 넣어진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다시 하겠습니다. 어느 상자에도, 즉 A 상자가 됐건 B 상자가 됐건 C 상자가 됐던지 간에 넣어진 공의 숫자의 합이 몇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여러분들 8 이상에 나오는 공이 없도록, 맞죠 여러분들? 공을 상자에 나누어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A 상자에 들어가 있는 수의 합을 A라고 하고 B 상자에 들어가 있는 수의 합을 B라고 하고 C 상자에 들어가 있는 수의 합을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A, B, C가 몇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도 8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너도 8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너도 8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당연히 질문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단
빈 상자의 경우에는 넣어진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을 매수로 생각한다 여러분들. 0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풀어보진 않았지만 물론 제 교재이긴 하지만 제가 제 교재라고 해서 근데 미리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업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는 선생님이어서 간혹 이런 스토커가 조금 있어.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올해 강의 있고 작년 강의 있고 있잖아. 야 그걸 또 찾아봐 작년 강의를. 선생님 작년에 이렇게 안 풀었던데 와 대단한 녀석들이야. 네. 매해 좀 틀릴 수 있으니 자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을 넣으라고 할 거니까 넣을 겁니다. 다시 뭐 할 거라고 여러분들? 넣을 겁니다.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균등하게 나눠 놓을 수는 있겠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수의 합이 몇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8 이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4개를 A에 몰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당연히 얼마다 여러분들? 10이죠. 다시 얼마라고 여러분들? 10. 아 그러니까 4개를 하나로 다 몰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뭐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자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일단은 부정의 의미가 있을 때는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뭐 넘어가면 안 된다. 낫의 의미. 다시 뭐의 의미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 문제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낫의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사건이라고 하는 걸 좀 활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사건 여러분들? 아무튼 저희한테 여사건은 뭐인 거냐면은 여러분 이 여사건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집합 파트에서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사건 지난번에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맞죠? 지난번에 몇 번 문제였더라? 여기 있었나? 아무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모든 경우에서 아닌 경우를 잡아 빼버리면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지 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1번 공을 집어넣을 건데 몇 번 공을 여러분들? 아까 상황은 받았어요. 이 4개의 공이 전부 다 하나에 몰빵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1을 한번 제외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여러분들? 자 넣어보라고 하니까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3, 4가 몰빵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9죠.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 더 봅니다. 2, 3, 4가 몰빵돼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3, 4를 몰빵을 한번 해봐요. 그럼 1, 3, 4가 지수야 무슨 생각 까꿍 1, 3, 4가 전부 다 하나의 뭐라고 박스여서 뭐였어요? 상자 갑자기 상자가 기억이 안 났어요. 박스는 기억이 안 나요. 1, 3, 4가 전부 다 하나의 박스에 몰빵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자 아까 2, 3, 4 안 됐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1, 3, 4도 안 됐어요. 선생이 지금 기준을 뭘로 잡고 있는 거냐면 큰 수들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 2, 4가 몰빵됐어요. 다시 뭐가 몰빵됐다고 여러분들? 캐면 되네요. 얼마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판단의 기준을 좀 가졌으면 좋겠냐면은 자 안 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안 되는 경우는 1, 2, 3, 4가 전부 다 한 박스에 몰빵되는 경우 안 됐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안 됐었냐면은 2, 3, 4가 안 됐었어요. 다시 누가 안 됐다 여러분들? 그 다음 누가 안 됐었냐면 1, 3, 4가 안 됐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 경우 제외하고 아까 몇이 들어가는 경우 여러분들 1, 2, 4가 들어가는 경우 맞죠? 잠깐만 선생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첫 번째 그 4개가 다 몰빵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개를 몰빵시킬 건데 다시 몇 개를 여러분들? 3개를 몰빵시킨 건데 일반적으로 지난 타임 때 강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준을 잡으시라고 그랬는데 근데 기준이면은 작은 거 1, 2, 3부터 해보는 게 낫잖아. 아니요 생각을 살짝 바꿔버렸어요. 왜 바꿔버렸냐면 어차피 8금방이기 때문에 애초에 큰 거부터 다시 누구부터 여러분들? 그럼 2, 3, 4가 가장 넣을 수 있는 3개를 넣었을 때 가장 큰 경우인 거니까 2, 3, 4 넣는 경우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3, 4 살려놓고 큰 수 기준으로 2 나가리 시키고 1을 집어넣어봐도 8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 이거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누굴 빼버렸냐면 3, 4 중에 하나를 빼봤어. 1, 2, 4 되나요? 다시 누구 여러분들? 1, 3, 4는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3개 기준으로 안 되는 경우는 누구하고 누구밖에 없다 여러분들?
2, 3, 4와 그 다음에 1, 3, 4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따져봐야 되는 게 몇 개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3개. 요 3가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에요. 만약에 다 일일이 세는 경우가 만약에 4가지를 넘어간다. 몇 가지를 넘어간다 여러분들? 아 물론 뭐 그 다음번 그러니까 이런 풀이가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히타치 꺼도 돼요 근데? 더워 죽겠네. 꺼도 되나요? 추우면 또 끌게요. 그러니까 저 차라리 모든 경우에서 다시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들? 모든 경우에서 그냥 이 3가지 경우만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모든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A, B, C에다가 뭘 나누는 경우의 수죠 여러분들? 공을 담는 경우의 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 1번 공 어디로 갈래? A 또는 B 또는 C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1번 공 어디 갈래? 총 몇 가지 경우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3가지가 등장하겠죠. 다음 2번 공 어디 갈래? 마찬가지로 3가지였을 겁니다. 3번 공 어디 갈래? 3가지였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공 어디 갈래? 3가지였을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당연히 3의 몇 승가지가 되죠 여러분들? 4승가지가 돼서 총 그 경우는 뭐가 됐을까 여러분들? 81가지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첫 번째를 보자는 거죠. 그럼 안 되는 첫 번째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시작합니다. 몇몇몇몇이 여러분들? 1, 2, 3, 4가 다 몰빵되는 경우예요. 그럼 1, 2, 3, 4가 다 몰빵되는 경우는 이 1, 2, 3, 4가 다 어디 가던가 A 가던가 아니면 어디 가던가 B 가던가 아니면 어디 가던가 C 가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경우와 이 경우로 세는 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네요. 2, 3, 4가 몰빵하고 1은 아닌 데로 가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너 2, 3, 4 어디 갈래? 다시 2, 3, 4 어디 갈래? 너 일단은 A 박스 갈래? B 박스 갈래? C 박스 갈래? 이걸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 총 몇 가지가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3가지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3가지라고 하는 순간에 난 A 박스로 갈래. 그럼 B, C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는 게 누가 남았냐면 숫자가 이제 1이 남은 거예요. 다시 누가 남았다 여러분들? 그 1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A로 가면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누구 또는 누구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B 또는 C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등장했을까요 여러분들? 2가지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 몇 가지가 등장했다 여러분들? 6가지가 등장하겠죠. 그러면 저기 있는 몇몇몇도 여러분들 1, 3, 4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바이 몇 번 케이스에 의해서 여러분들 2번 케이스에서 너도 몇 가지가 등장한다 여러분들? 6가지가 등장했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총 경우에서 몇 가지에서 여러분들? 81가지에서 너 빼고 몇 더하기 시작 3 더하기 6 더하기 6을 잡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6이 12에다가 얼마 있죠 여러분들? 계산 좀 15 맞나요? 그럼 81에서 15 뺀 거니까 정답은 몇 가지가 됐을까? 60? 15 빼봐 몇 가지야? 얘네 예, 66가지가 정답일 것 같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다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맞니 여러분들? 돼? 자 그런데 이래도 됩니다. 올해는 내지 말자. 너무 잔인한 짓이더라. 찍으시고요. 자 14페이지 예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몇 번으로 간다? 자 제가 랄랄랄라 야라라 16번 같은 학교 시험 나오면 또 박살이죠. 나 대신 모의고사만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잠깐만 다시 조선 문항에서 제가 전체 경우에서 아닌 경우를 빼버리는 그 경우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저의 판단 기준은 이거예요.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뭐의 의미가 있다? 8 이상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낫의 의미가 있으면 사실 제 입장에서 먼저 이제 6번의 경우의 수를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제 7번 하기 전에 다시 기억. NCR 조합이었죠. 다시 뭐였다고 여러분들? 조합이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아, 선생님 순열하고 있는데 뭐 또 조합을 끄집어내는데 아니 해야 됩니다. 잠깐만. 죽어가는구나. 쟤를 어떻게 살려놓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학원 방학이에요. 푹 쉬고 오세요. 미리 어머님들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나? 아 제가 안 보였나? 네. 월화수목 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 오시면 돼요. 언제부터 오세요?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아가 왜 너무 좋아? 울지마. 왜 울라 그래? 왜 울라 그래?
왜? 자, 다음 주 월화수목 쉬시고 알겠죠, 여러분들? 금요일부터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휴식을 드렸으니까 이빨들 깎게 물고 오시고 우리 저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은 저하고 좀 일정도 좀 잡을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기 봅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확통 선택 하신 분들은 월, 금이 몇 시부터 시작이죠? 몰라요. 8시부터 시작이었죠? 월, 금이 그쵸? 네. 네, 곧 6시입니다. 공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 봐요. 제가 이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래 이 C자의 의미는 첫 번째 컴바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결합시켜다. 묶어서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거 공부하지 말자 그랬어요. 저희는 그들 중에 몇 개만 인정한다? 하나만 인정한다. 잠깐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쓱쓱쓱 풀어야 돼요. 자, 저희한테 1부터 8까지 숫자가 있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 자, 여기서 3개를 선택할 건데 몇 개를 선택할 건데 그 선택된 3개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조만간 문제 등장할 건데 그 기준이죠. 무슨 순 여러분들? 예, 정답. 뭘 고민합니까? 83이에요 그냥. 선생님 왜 해? 아니 예를 들어 3, 4, 5 뽑았습니다. 누구 뽑았다 여러분들? 3, 4, 5 뽑았는데 3, 4, 5라고 쓰나 3, 5, 4라고 쓰나 5, 4, 3이라고 쓰나 다 이걸 묶어서 몇 개로 보는 걸 여러분들? 하나로 본 게 조합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공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희는 3, 4, 5만 인정하고 나머지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뽑은 3개 중에 무슨 순만 인정하시면 돼요. 크기 순만 인정하시면 돼요. 무슨 순만 여러분들? 자, 조만간 들어갈 겁니다. 문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요. 연말이어서 해부작되지 말고 자, 아무튼 곧 조만간 확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원부터 시작할 건데 뭐부터 여러분들? 수원은 수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부터? 예, 이빨들 깎여 물고 들어오세요. 예, 문제도 진짜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제 재교재가 들어가는 진짜 재교재가 모의고사 들어가는 건데 공부 개념 제대로 공부해놓고 들어오지 않으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자, NCR의 본질적인 의미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C, 그들 중에 하나가 인정하시자 그랬습니다. 또 하나 공부하셨던 게 뭐냐면 본질이 부분집합의 개수였기 때문에 N개 중에 몇 개 뽑으면 R개 뽑으면 그 R개가 동그라미였고 남은 몇 개가 N-R개가 X표였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그라미 R개와 X표 N-R개가 나열될 건데 이건 어차피 순열 입장에서 해석하시면은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건데 N개를 나열하는 건데 그 중에 R개가 동그라미 같은 X표가 N-R개? 그럼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해석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에 대한 계산 총 N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동그라미 R개 순서 제거해야 되고 맞죠 여러분들? 남은 똑같은 X표에 대한 순서도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이봐 원래 OC에 대한 계산 지난번에 했잖아. 이런 거 쉬웠잖아. 시작 몇몇 5, 4, 20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1이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총 5개를 나열할 건데 그 중에 2개가 동그라미고 남은 3개가 무슨 표다 여러분들? X표가 되는 거겠죠. 왜? 5개 중에 몇 개만 골라내는 거니까 여러분들? 2개. 다시 몇 개 여러분들? 아이 개념 복습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 막 못 알아들어요. 이러면 안 돼.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한 번에 끝냅시다. 다시 몇 번에 여러분들? 자, 집에 가서 혹시 복습하신 분들 느끼시길 그런 거 모르겠지만 한 회차당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조만간 요구할 겁니다. 하고 또 쉬라고 또 하시라고. 제가 책 계속 드릴 거예요. 다시 풀어. 한 권 책 다시 풀어. 그러고 계속 드릴 겁니다. 예, 그 책만 푸십시오. 그 책. 그게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후에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해설 강의할 건데 이건 저희가 아는 거잖아요. 하고 다 넘어가 버릴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얘하고 2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분자 숫자가 돼버리면 무슨 숫자가 돼버리면 예, 순열이 조합으로 변신합니다. 그 다음 이 C자의 의미가 뭐였냐면 코스였어요. 안 써드렸네. 이 C의 의미 컴바인도 있지만 그때 제가 2, 3번을 안 써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인정해라. 두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는 뭐죠? 경로에서 조합을 씁니다. 다시 뭐에서 여러분들? 경로에서. 조만간 컷. 근데 이건 잘 안 써요. 제가 요즘 출제 기조하고 좀 맞지 않아서. 자, 그래서 예제 7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한번 하셨던 이 최단 경로 문제인데 무슨 경로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점 A에서 지점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아마 이런 걸 보셨을란가 모르겠어요. 조사해봤더니 동화중 출신 학생들은 했던 것 같은데 미금, 동농, 그 다음에 기타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전혀 모르더라고요. 동화중 출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동화중 출신? 예. 좋습니다. 혹시 이거 압니까? 여기 압니까? A에서 B를 가는 최단 경로 구하래요. 그럼 여기다 다 1을 써놓으면 돼요. 다시 뭐래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오, 했어요? 미금중? 도농중이에요? 다산, 네? 다산 중에 또 가산 중이에요? 아, 스펙트럼이 넓어지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일로 갈 건데 어차피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오는 경우도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는 어차피 한 가지입니다. 다시 몇 가지라고요, 여러분들? 그 가지수를 일단 적어놓은 거예요, 똑같이. 그럼 일로 오는 경우는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한 가지인 거니까 이쪽에서 한 가지 모이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경우 한 가지 모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로 오는 경우 몇 가지가 됐을까? 두 가지. 예측할까요?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됐을까? 하나, 둘, 세 가지. 하나, 셋, 네 가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될까요? 둘, 하나, 세 가지입니다. 여기는요, 셋, 여섯 가지입니다. 여기는요, 여섯, 넷, 열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셋, 하나, 몇 가지? 여섯, 넷, 몇 가지? 열, 스무 가지. 하나, 넷, 몇 가지? 다섯, 열다섯 가지. 이랬죠, 여러분들? 제가 이 라인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완성하죠, 그쵸? 그러면 20에 15 해서 총 경우의 수는 정답 몇 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일단은 35가지입니다. 근데 잠깐만, 지난번에 뭔가 약간의 하나 고난도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끄집어냈나요? 맞죠, 여러분들? 예를 들은 것 갖고 일반화 시켜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Right.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right가 몇 번 발생하고 여러분들? 네 번에다가 업이 몇 번 발생하는 거냐면 세 번 발생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결국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 right 몇 번 하고? 이거 어떻게 네 번? 네 번 하고? 죄송해요. right 네 번 하고 눈이 삐꾸 빙신이죠. 지가 써놓고 지가 몰라. 몇 번이 발생하면 될까? 세 번. 선생님 뭔 말이에요? 선생님 딴 데로 한번 가봐. 딴 데 가볼게요. right, up, 세보세요. right 몇 번에다가 네 번에다가 up은 몇 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희는 막 순서 섞어버리면 돼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그럼 결국 같은 오른쪽 몇 개와 네 개와 같은 위로 가는 화살표 몇 개를 여러분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되겠죠. 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총 몇 개를 나열할 건데요, 여러분들? 얘네 순서 제거해야 되죠? 불러주세요. 4패. 자, 업 제거하세요. 3패.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4 더하기 3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7. 그럼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뭐로 변신할 수 있죠? 조합으로 변신할 수 있죠. 가봅시다. 시작. 몇 C4 여러분들? 7C4. 계산 어렵습니다. 7C4 같은 거 뭐예요, 여러분들? 7C4. 7C4 계산할까요? 분모 시작. 3, 2, 1분의 7, 6, 5가 돼서 3, 2, 6을 나가리 시켰습니다. 총 몇 가지 나온다, 여러분들? 이해됐나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선택 안 해도 됩니다. 뭐냐면 어차피 총 7번을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몇 번을 여러분들? 그 7번 중에 올라가는 건 몇 번 선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73이에요, 그냥. 몇 73이다, 여러분들? 73입니다. 그래서 조합 안에 코스라는 얘기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 나오면, 물론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계산 강의는, 물론, 중간중간에다가 내신 문제는, 다시 무슨 문제는 여러분들? 내신 문제는 이렇게 호수를 채워놔요. 다시 뭘 채워놓는다? 그럼 글로 못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1111 써놓고 나서 계산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 일단 답은 맞춰야 되잖아. 맞나요, 여러분들? 물론 어떻게 하는지 강의는 물론 할 겁니다. 앞으로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냥 조합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예제 7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찍으시고
저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아 목말라. 진짜 어떡하지? 뭐라고? 예, 저거 야, 나도 일본 가는데. 에? 진짜? 언제 가요? 나 1월 말인데 이번 총각.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화낼지도 모르는데 제가 올해 몸무게가 7kg가 쪘거든요. 와, 배가 자꾸 고파. 저도요. 이제 계속 고파요. 아 그래요? 그쪽은 이제 키가 크셔야 되는 분들이시고 이제 여기 가로 코너밖에 안 이제 되게. 이렇게밖에 안 돼. 누가 키가 위에 끈다 그랬습니까? 좀 키도 있죠? 누가 뭐라 했어? 자 17번 문제 별딱지 치시고 19번 문제도 별딱지 치십니다. 내신 주요 유형이고 18번과 20번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과제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 7번. 월수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연말 잘 정리하시고 부탁드릴 건 뭐냐면 확통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시 뭐가 거의 끝났다? 예, 확통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오늘까지 하는 내용 가지고 남은 그 과정을 다 오늘 것만 갖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확률은 뭔데? 뭐 추가되는 거 이제 전체 경우분에 해당 경우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 파트 공부를 좀 잘 해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18, 20번은 과제입니다. 저희한테 흰색 깃발이 5개가 있답니다. 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화이트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깃발을 5개가 있답니다. 블루라고 하겠습니다. 너도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총 10개를 맨열로 분명히 1열이랍니다. 다시 맨열로 여러분들 1열로 모두 나열할 때 양 끝에 흰색 깃발이 놓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단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잠깐만 같은 색 깃발끼리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같게 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어떻게 봐라 여러분들? 같게 봐라? 그러면 10개를 나열할 건데 양쪽 끝에 화이트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깃발을 화이트 깃발을 서로 구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을 뽑아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총 몇 개가 남은 거냐면 8개가 남았습니다. 다시 몇 개가 남았다 여러분들? 그런데 화이트 2개가 빠졌으니까 남은 건 화이트 3개에다가 블루가 몇 개 남았다 여러분들? 5개. 네. 5개가 남은 거라니까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들만 배열하면 되는 건데 1열로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있는 나열인데 같은 화이트 몇 개에다가 여러분들 3개에다 같은 블루가 5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총 8개를 나열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같은 3개가 자리 바꾸는 경우 순서 제거해줘야 됩니다. 5개 제거해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봤더니 3 더하기 5하면 얼마가 돼버린 거니까 여러분들? 8? 그럼 이건 그냥 메시 3에 대한 계산이네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83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몇 분의 여러분들? 3이 1분의 8, 7, 6이 돼서 3이 6이 나가게 됐습니다. 정답 몇 가지가 된다 여러분들? 56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 메인 테마입니다. 일명 순서가 지정되어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뭐가 지정되어 있다 여러분들? 잠깐만, 매해 수능에서도 아주 그냥 좀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건데 어떤 애 수능에서는 국어 숙제한 다음에 수학 숙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숙제해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지정하기도 하고요. 이해됐나요? 어떤 애는 알바를 갈 건데 알바 첫 번째 그 맥도날드 알바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명랑핫도그 알바 가야 되고 이렇게 아무튼 뭔가 해야 될 상황에 대한 순서를 지정해 줍니다. 이해됐나요? 순서 지정 문제는 그 지정된 대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지정된 대상을 동그라미로 갖게 봅니다. 다시 어떻게 본다 여러분들? 네, 동그라미로 갖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STUDY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는 5개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해서 맨열로 배열할 때 여러분들 1열로 배열할 때 SDTUY, DSTUY와 같이
새 알파벳 STU를 다시 누구를 여러분들? STU를 반드시 S 다음에 T 다음에 U의 순서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랍니다. 자, 봅니다. S는 항상 가장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 지정된 게 누구냐면 얘네 세 개입니다. 얘네 세 개. 그러니까 여기 봐요. 어떻게 나와야 된대요? S 다음에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되는 거. T 다음에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렬로 배열할 때 T가 S 앞에 선행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지정된 그 대상을 다 똑같이 동그라미로 보세요. 다시 뭐로 보시라고 여러분들? 동그라미로 보시고 나서 그들을 배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벌써 정해진 것 같습니다. 총 몇 개를 나열할 건데 여러분들? 5개를 나열할 건데 동그라미가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3개 있으니까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순열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순서를 제거해야 됩니다. 몇 팩 여러분들? 3팩. 이게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5, 4, 3, 2, 1에서 3, 2를 나눴으니까 5, 4만 남았습니다. 일단 정답은 몇 가지라고 여러분들? 20가지가 됐습니다. 매해 이렇게 강의하고 넘어가서 한번 했더니 계속 질문이 와갖고 선생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잘 보세요. 나열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Y, 동그라미 D, 동그라미. 그죠?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이 동그라미라고 지정된 데에다가 우리가 누굴 써놓으면 되냐면 S 다음에 반드시 T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U가 등장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수기로 수동으로 저희가 STU 적어놓으면 반드시 S 다음에 그 다음에 T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들? U가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다시 뭐가 지정된 문제는 여러분들? 순서가 지정된 문제는 그들을 그냥 동그라미로 같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예, 두 문제 찍으시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과제입니다. 16페이지 1번부터 실력하기 문제입니다. 몇 번부터? 예, 1번부터 23페이지 16번까지 몇 번까지 여러분들? 23페이지 16번까지 과제하시는데 14번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몇 번만 여러분들? 몇 번만? 14번만 하지 마십시오. 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23페이지 아래쪽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몇 번 본다 여러분들? 예제 1번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 이거까지 하라고 리우스 한번 해볼까? 네. 이 문제 가져가고 리우스? 네. 이제 19살 되시,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08년생. 제 아들하고 11살 차이 나시네요, 여러분들이. 우와. 자, 저희 아들이 19년생이니까. 우와.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이모라고 부르겠죠, 나중에. 우와. 누나는 아니죠, 11살 차이. 곧 이모 되는 거야. 자기 조카 있는 사람. 사촌 조카? 사촌 조카. 사촌동이랑 띠동갑인데. 아, 진짜? 무슨 띠예요, 여러분들? G. 쥐띠. 아, 쥐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상극인데. 제 뱀띠거든요. 쥐띠와 뱀띠는 상극이잖아.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 싸우자. 살빨렸다. 이빨 깎게 울어라. 누가 이따 쉬는 시간에 하얀 저 머리 위에 오른쪽에 하얀 거 좀 누가 좀 띄워줘. 되게 신경 쓰여. 띄워줄게. 일로 와봐. 아,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저는 미신을 안 믿지 않아요,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네, 저는 본 적이 있어서 믿습니다. 아, 와, 그 됐어요. 되게 이번 주에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그 고3 도는 고3 그 임땡 최고 있잖아. 땡. 바로 다른 애들은 다 연락을 받았단 말이야. 그 니네 도는 고 선배들 저기 동하고 수시로 송민관대 한 명 붙었어. 동학교에. 나머지 정시인데 우리 그 고3도 고3 원래 클리닉 없는데
내가 올해는 내년부터 좀 응용을 하려고.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쉬운 3점짜리 4점짜리 문제 있잖아. 좀 쉬운 걸로 단원 진행할 때마다 그 어떤 오빠가 와서 해줄 거야. 와. 올해 수능 88점 받은 애인데 임땡땡 선배요? 걔 아니야. 동아고야. 그 새끼 수학 못해. 그 임땡땡 그래. 잘 봤어. 92점 받았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두 개 틀리고 그래. 왜. 저희가 뭐가 돼요? 너희 집 눈빛이 어떤 줄 알아? 너희 눈빛이 저 새끼가 이제 내가 뭐가 되지? 뭐가 설리? 그 월요일 날 뭐가 설리었던 그러니까 들어봐봐. 월요일이 되는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이제 수학 4차에서 됐단 말이야. 원래 될 수 있는 예비번호가 아니었어. 경희대 내가 항상 한 20번에서 21번까지밖에 안 빠지거든. 그 뒷번호였다는 얘기지. 이상하게 올해 그 대학별로 추합 발표 일정이 좀 꼬이더라. 원래 이렇게 서연고, 서성한 이 순서들을 발표하거든. 추합 발표되는 시간이. 근데 올해 이상하게 연고대가 늦더라고 조금. 근데 웬걸? 연고대 발표도 안 나왔는데 1, 2차에서 엄청 많이 빠졌어. 야 이거 뭐야 그래갖고 아무튼 그래도 또 근데 꼭 그러고 나서 안 빠지던가 한 명 빠지던가 이래갖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새끼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뭐 물론 좀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으면 좀 몰라도 걔가 추합 발표되는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어. 경희대 꿈을 꾼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월요일 날 뭐 인하대 추합도 있었는데 되게 좀 뭐랄까 말도 안 되는 꿈이야. 막 그 예전에 가르치던 어떤 애가 갑자기 꿈에 나와갖고 이제 경희대 가요 막 그런 꿈 꿨단 말이야. 소름. 그 아침에 딱 눈을 딱 떴는데 이 새끼가 될란가? 나 그런 거 안 믿거든 원래. 근데 그냥 됐어. 와 대박. 펑펑 울면서 전화왔다니까. 그래갖고 울지 말고 얘기해! 그랬더니 녹음해도 한동안 그거 갖고 놀려야 되는데 작년에 그 동아고에서 그 정시로 고대 간 애가 있거든. 야, 걔 추억 모차에서 붙었다. 2월 말에. 야, 근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 안 들려. 왜 말을 해? 내년에 겪어봐. 살 떨려. 겪었으면 좋겠다. 겪어야지 당연히. 그냥 가망도 없게 탈. 월요일에 전화가 왔는데 천사고 싶어. 이런 거 여기서 야, 너 엄마 바꿔봐 임마 하라 그랬거든 그때. 어머니 받으셨어. 부모에서 울고 계셔. 애들 웃겨. 자 갑니다. 이거까지만 하고 유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시킨 대로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린 것 같다라고 하면 항상 오른쪽 그림을 쳐다봅니다. 뭔가 가로선이 4개가 보이고 세로선은 5개가 보입니다. 자 문제로 돌아옵니다. 4개의 평행선과 5개의 평행선이 만나고 있답니다. 이들 평행선으로 이루어지는 무슨 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하나만 결정해 보겠습니다. 얘랑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는 거죠. 그럼 얘가 결정되려면 당연히 가로선에서는 이 2개가 선택돼야 되는 거고, 즉 4개의 가로선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왜 4C일까요? 이거 선택하나 이거 선택하나 이 하나의 평행사변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세로선 중에서는 얘하고 얘가 선택된 거니까 총 5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곱하면 되겠습니다. 4, 3, 12의 절반 6가지고 5, 4, 20의 절반 10가지입니다. 총 몇 개의 평행사변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60개의 평행사변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찍으시고 류호수 한번 갑시다. 친구들이 있어. 고마워. 자 25페이지에 4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피곤하신 건 알겠는데 정신줄을 좀 조금만 잡아주시고, 자 조합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26페이지에 중복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책을 찾아보지 마시고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률
사실과 통계 단원 통틀어서 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렵습니다. 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어려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선배들이 항상 저를 평할 때, 저를 평해 주실 때 되게 어려운 거 쉽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평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짓거려 볼게요. 일단 타이틀이 중복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에 조금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타이틀인 거냐면 말이 중복조합이거든요. 기호로는 NHI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하고 쓸 기호는 NCR하고 NHR 저거밖에 없습니다. 소망하건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나요? 제 사주팔자에 죽는 날까지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어요. 와. 가기 전에 죽으면 안 되는데 그 매년 부르짖는 게 뭐냐면 내 올해를 끝으로 은퇴한다. 내가 매년 부르짖거든. 응? 개뿔 은퇴는 개뿔 지금 발목 잡혀있는 학년이 그 올해 최고 붙었잖아. 네. 그 최고가 둘째야 그 집안에서.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야. 거기까지 발목 붙들린 거야지. 그리고 그 어머님의 며칠 전 멘트가 마지막 문자가 이거셨어. 곧 찾아뵐 건데 저희 누구누구도 보내주실 거죠? 앞으로 한 몇 년이야? 엄청 많이 나. 벌써 8년을 발목 잡. 근데 가장 큰 발목은 우리 아들놈의 시기야. 이놈의 시기 고3 될 때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물론 우리 학원에 다니겠지. 물론 뱃쌤한테 배울 거야. 좀 깨져봐야 돼 이 새끼. 내가 막 우리 아들놈의 시기는 우리 뱃쌤한테 꼭 깨져봐야 돼 이놈의 시기. 잠깐 연담을 했고요. 좀 힘들어 보이셔갖고 그래도 힘드신데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처참하게 잊지 마시고 체력 깎아보시고 새해는 꼭 복을 엄청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엄청 많이 받으셔야 된다 새해는. 자꾸 내 등 뒤에 숨어 있어 거슬려. 자리를 좀 어디로 좀 바꿔줘야 돼. 다음 시간부터 여기 앉아. 싫대. 이빨 밖에 물어라. 30분 정도만 그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전까지의 강의에서 제가 좀 밑밥을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밑밥들이 있냐면 일단 n대 말의 구조는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쟤는 뭐냐면 똑같습니다. 몇 개를 대상으로 n개를 대상으로 몇 자리 만들어서 h하게 뽑는 겁니다. 호모지니어스라고 합니다. 호모지니어스하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 저는 꼭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중복 조합만큼은 여기 뭐 교재 박스에 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뭐를 허락해서 중복을 활용해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문구도 뭐 제가 친 문구지만 아주 예전에 친 문구여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로 수정하겠습니다. n개를 대상으로 일단 중복을 허락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서 배우셨던 중복 순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복을 활용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r개를 뽑는 조합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 조합의 수라고 했으니까 조합이죠. 그럼 조합이면 사실 뭘 인정 안 하는 거냐면 순서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뽑았으면 3, 2, 1 뽑나 2, 2, 1, 3 뽑나 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구체화시키자는 얘기죠. 그럼 저희한테는 n개의 대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개의 대상? 저희한테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조합의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조합의 수는 다시요. 대상이 누굽니까? 2, 3 두 개입니다. 맞나요? 중복을 허락해서 몇 자리 만들어내는 거죠? 3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몇 자리 여러분들?
그래서 기호를 표현하자면 두 개를 대상으로 세 자리 만들어서 중복을 허락하면서 조합의 수를 구해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너는 2 더하기 3 빼기 1 컴비네이션의 3과 동일합니다. 즉 사시삼과 동일합니다. 사시삼이라고 했으니까 사시삼은 몇 시라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사시이라고 똑같습니다. 사시는 몇 가지 여러분들?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 3을 가지고 3개를 뽑으래요. 몇 개를 뽑으래요? 3개. 그럼 2개를 가지고 어떻게 3개를 뽑아? 솔직히 미쳤나? 이럴 수 있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3개를 이런 상황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2라고 뽑아도 되겠죠? 뭐를 허용하는 거니까? 중복을 허락하는 거니까. 근데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합의 수가. 2로 뽑나 2로 뽑나 어차피 2입니다. 1을 하나 줄이겠습니다. 2, 3이 있겠습니다. 근데 2, 3 뽑는 것과 2, 3, 2 뽑는 것과 3, 2 뽑는 걸 어떻게 보는 거죠? 같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1을 하나 더 줄이겠습니다. 그럼 2, 3, 3이 있겠죠? 네? 1을 하나 줄이겠습니다. 몇몇이 있을까요? 아, 이렇게 4가지구나.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뽑히는 애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물론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바뀌는 걸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일단 그 과정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그 과정 자체를 시험지에 폭 하고 던져버려요. 또 하나 이 기호를 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호가 이렇게 N개를 대상으로 R개를 택한다라고 하는 한정적인 상황으로만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어려워요. 그럼 이 뽑힌 3개를 말이죠. A, B, C라고 일단 설정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가끔 수업하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 있잖아요. 일식집 앞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다 비둘기 부고요. 알았어. 계속 짓거려봐. 그 3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같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그 3개가 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2개는 같은데 하나가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네요. 그러면 너님은 어차피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너님은 어차피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나요? 그런데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 기호를 개발한 어떤 수학자가 멋진 아이디어로 생각해 나옵니다. 여기다가 순서대로 빵 1, 2를 더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왜 더하는데? 아 그건 몰라요.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빵 1, 2를 더해보겠습니다. 빵 1, 2를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는 세 수가 1씩 커집니다. 더하는 세 수가 다 다릅니다. 더하는 세 수가 다르니 이제 이 상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빵 1, 2를 더하잖아요. 원래 어땠는데? 같았는데 그 경우가 2, 3, 4로 바뀝니다. 그 경우가 2, 3, 5로 바뀌었습니다. 그 경우가 여기입니다. 2, 4, 5로 바뀌었습니다. 그 경우가 3, 4, 5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서 봤더니 이 3개의 순서가 커지죠.
커집니다. 크기 순이네요. 무슨 순? 그리고 와서 하나를 더 관찰해봤더니 등장인물이 등장 숫자가 2, 3, 4, 5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2, 3, 4, 5 4개를 데리고 다시 몇 개를 데리고? 4개를 2, 3, 4, 5 4개를 데리고 그들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있죠. 해봐요. 2, 3, 4 2, 3, 4, 2, 3, 4, 5 4개를 데리고 3개를 뽑았죠. 몇 개를? 3개 근데 3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인정되는 게 시작 복부 할까요? 복부 시작 몇 2, 3, 4 아이부터 시작 미안 2, 3, 5 그 다음에 2, 4, 5 그럼 이제 2는 나가리겠네. 그럼 마지막 몇이 남네요? 이렇게 몇 가지가 됐겠네요? 4가지? 그럼 결국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몇 개를 대상으로? 4개를 대상으로 4개를 대상으로 몇 개를 뽑는데 3개 그들 중에 얘만 인정하고 있잖아요. 얘가 뭐냐면 크기 순이죠. 무슨 순? 크기 있었음 그러면 2, 3, 4를 뽑는 경우 2, 3, 4, 2, 4, 3, 3, 2, 4, 3, 4, 2 아무튼 6가지 3패까지 맞죠? 몇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3개 그들 중에 다 때려치우고 얘만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죠. 네. 네. 이 상황을 이대로 시험 문제로 줍니다. 그럼 첫 번째 보자마자 하얀색만 줘요. 무슨 색만 준다고? 그럼 저희 빨간색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저희 우선은 이걸 보자마자 빨리 몇부터 몇까지 드리고 2부터 3까지 드리고 뭐를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조합의 수구나. 그럼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이 상황에서 몇 H3이다 여러분들? 2H3이다. 여기다가 더하기 빵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는 순간에 서로 다른 세 숫자를 같을 수 있는 세 숫자에 더했으니 이들 사이에 등호가 깨지죠. 뭐가 깨진다? 그래서 A한테 빵 더한 걸 A', B한테 1 더한 걸 B', C한테 1을 더한 걸 C'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등호가 깨져버립니다.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그럼 너 자식은 A한테 빵 더한 새끼냐? 사실은 A가 A-이네. 그럼 넌 여전히 몇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여기 있는 C는 원래 3보다 작았는데 3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거기다 얼마를 더했으니? 2를 더했으니 너는 몇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5보다. 그러니까 결국 2, 3, 4, 5 4개를 데리고 그들 사이에서 무슨 순으로 여러분들? 크기 순으로 몇 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3개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시작 몇 C3이다 여러분들? 4C3이 되는 거죠. 되시나요? 되셨나요? 안 됐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더했는데 왜 너희들은 도대체 왜 더하고 왜 빼기를 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합니다. 선생님 꼭 해야 돼! 해야죠! 안 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 끝까지 해야죠. 곧 집에 갑니다. 다음 주 월수 안 옵니다. 충분히 휴식 시간 드리고 이제 1월달에 뵙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저의 목표가 사실 오늘 여기까지인데 중복조합까지는 이해시켜 드리는 건데 1부터 n까지 숫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숫자가 총 몇 개가 있는 건가요? n개가 있습니다. 저기의 목적은 NHR이 누구 HR이에요 여러분들? NHR이라는 이 님이 시작 누구 더하기 아래다가 n 더하기 아래다가 1을 뺀 다음에 컨비네이션 R로 바뀌는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R개를 뽑을 겁니다. 몇 개를? R개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뽑힌 알게를 일단 A1, A2, A3 알게니까 A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보시다시피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이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넌 몇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1보다. 그렇죠. 좋습니다. 넌 몇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n보다.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만든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다? 너한테 더하기 빵, 너한테 더하기 1, 너한테 더하기 1을 할 거야. 관찰. 1이면 빵이고 2면 1이고 3이면 2니까 조만간 저랑 수혈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혈해서 진짜 안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이것만 봐도 수혈은 50% 성공입니다. 그 눈썰미를 확대하십시오. 눈썰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센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무식하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입시 수학을 하고 계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빛나고 번뜩이는 그러한 재치 있는 아이디어는 사실은 대학교 필요 없습니다. 대학원 가서 발휘하시면 됩니다. 1이면 빵이고 2면 1이고 3이면 2니까 몇씩 적죠? 그럼 여기다 더하기 얼마를 했을까요? R-1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A1한테 빵 더한 걸 A1 프라임이라고 하고 A2 프라임이라고 하고 A3한테 2 더한 걸 A3 프라임이라고 하고 너한테 R-1 더한 걸 AR의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들 사이에 이제 뭐가 깨진다고요? 등호관계가 깨져버린다고요. 등호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난 더 이상 너와 같지 않아. 난 너와 달라. 근데 빵만 더했으니 넌 여전히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너한테 R-1을 더했으니 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작. 너는 n 플러스 R-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즉 시작. 몇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1, 2, n 플러스 R-1이라고 하는 이 숫자 중에서 무슨 순으로 크기 순으로 몇 개 골라낸 겁니까 여러분들? 알게 골라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경우의 수는 시작 n 플러스 R-1 컴비네이션의 뭐다 여러분들? R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됐나요? 찍으세요. 빨리 솔직히 얘기해줘. 이해돼 안 돼?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빨리 힘드신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우지수지우님 어디요? 네가 힘들었어요. 0, 1, 2 더하는 거. 예, 그건 이걸 만든 사람의 아이디어라고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해서 얘는 뭡니까? 카메라잖아요. 얘는 카메라니까 카메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의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불완전성의 원리라 그래갖고 수학은 원래 불안해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지구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 범위안에서 증명 가능하지만 이게 뭐 물리학까지 들어오면 사실 좀 불안정해요 수학은.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보장은 원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건 좀 전문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0, 1, 1을 더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출발했던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0, 1, 3은 왜 안 되는데? 그럼 0, 1, 3이 돼버리면은요 여기 이쪽 끄트머리에 빈 공간이 발생하게 돼. 그럼 이제 뭔가 끼어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저 아이디어 받아들여 봅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다 못합니다 이거. 오늘 다 못하니까 부탁드려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확통 파트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들은 얼추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통계는 그냥 용어 장난이에요. 용어만 막 복잡한 용어만 추가되는데 별거 아니고 통계할 거 없습니다. 선생님 확률은 이게 경우의 수잖아요. 확률은 뭡니까? 전체 경우분의 해당 경우의 수예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만 잘 극복하시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합 x가 있습니다. 1, 2, 3이랍니다. 집합 y가 있습니다. 1, 2, 3, 4, 5라고 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답니다.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가 있다 여러분들?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fx가 이러한 제한 조건을 걸어놨답니다. 만약에 x 값이 작으면, 다시 뭐가 작으면? 보시기에 누가 더 작죠? x1이 작습니다. 그럼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 즉 y값인 fx1이라고 하는 님이 fx2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뭘 만족한다는 얘기냐면 해봅시다.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누구 원은? 반드시 f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f2는 반드시 누구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x값 대신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은 보시다시피 1, 2, 3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넌 크거나 같은 거죠. 너희들은 이미 누구 값인 거죠? y값. 그렇죠. 함수값. y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몇부터 몇 가지였습니까? 그럼 너는 몇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1부터. 너는 몇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예. 예? 자, 이제 여기가 우리의 첫 번째 고비입니다. 질문. 정답. 아니요, H를 표현해보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보시다시피 몇부터 몇 가지죠? 1부터 5까지 5개를 대상으로. 몇 개를 대상으로? 보시다시피 몇 자리 만들어서 3자리 만들어서 뭐를 허용하는,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의 수가 된다는 건 이미 슬슬 끝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뭐인 거냐면 여기까지만 완성하시고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어차피 1부터 5를 대상으로 몇 자리 만들어서 여러분들? 3자리 만들어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의 수? 죽이 아니라 돈 주고 맛있어 얘들아. 즉 중복 조합의 수니까 정답은 일단 5H에 얼마다 여러분들? 3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여기 들어올 후보가 누구라고요? 1, 2, 3, 4, 5 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부터 누구까지인 거죠? 1부터 5까지인 거죠, 그쵸? 그 1부터 안 보면 안 됩니다, 안 보면 안 됩니다. 1부터 5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몇 자리 만들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건 아까 중복조합의 수라고 하는 건 이미 설명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대상으로 몇 자리 만들어서 3자리 만들어서 호모지니어스하게 뽑아라. 계산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2개 더한 다음에 1줄이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 이유도 설명드렸습니다. 8이니까 시작 몇 시 3이고 여러분들 7,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이론을 뒤집어 한번 짚어본다고 한다면 더하기 빵 더하기 1 더하기 얼마를 할 거잖아요? 1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시작 누구 플라임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등록해집니다. F'입니다. 등록해졌습니다. F' 3입니다. 여전히 크거나 같습니다. 얼마 여러분들? 1. 여기는 작거나 같습니다. 5한테 2 더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7. 그러니까 몇부터 몇 사이 숫자 중에서 1부터 7 사이 숫자 중에서 크기 순으로 몇 개 뽑는다 여러분들? 3개 뽑는다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되세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부터 8까지 있습니다. 몇부터 몇까지? 너는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정답 시작 8 H에 4가 되겠죠. F1, F2, F3, F4가 있을 거니까. 돼요? 돼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 다음 예는 얘입니다. X하고 Y하고 Z를 더했더니 그 값이 5가 되는 뭐가 되는?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세래요. 다시 뭐의 개수?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건 뭐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일단 두 개만 극복해도 됩니다. 일단 몇 개만 여러분들? 일단 두 개만. 나오는 게 뻔합니다. 단 x, y, z는 정수이고 무슨 수이고? 정수 0 이상이랍니다. 몇 이상이다? 0 예, 들으세요. 빵이 포함돼야, 다시 뭐가 포함돼야? 빵이 포함되어야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중복조합인데? 들어보십시오. 세 개의 숫자를 대상으로 몇 개의 숫자를 대상으로? 5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와봐요. 3 2빵 되나요? 응? 그럼 이걸 지금부터 제가 혹시 이렇게 매칭해도 되겠습니까? x가 얼마니까? 3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칭시키는 거니까 x가 3이라고 하는 의미를 x가 3개 있다라고 하는 걸 매칭하려요. 그럼 y는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죠. z 없네요. 되세요? 그럼 혹시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써보세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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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러면 되나요? 네? 혹시 얘는 어떻게 되나요? x, y, y, z 자, 이런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z? 왜 이래? 이렇게 되죠. 잘 생각해봐요. x, y, z 3개를 데리고 몇 개를 데리고? 3개 잘 봐요. 몇 자리 만들어서 그죠? x, y, z 3개를 데리고 5자리를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x를 몇 번 썼네요? 3번이면 뭘 허용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아까 이거 3이 빵이었어요. 몇 빵 여러분들? 3이 빵이었어요. x가 3, y가 2, z가 빵. 맞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x, y, z 3개를 대상으로 얘는 x하고 y만 뽑은 거예요. x하고 y만 뽑았을 때 x 3개하고 y 2개를 배열할 건데 다시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x, y, y, x, x 이런 거 말고 나 때려치우고 너 나 때려치우고 너만 인정할래잖아요. 그래야지만 x가 3이 되고 y가 2가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되죠? 그럼 결국 x, y, z 몇 개를 데리고 3개를 데리고 여기가 5면 몇 자리 만들어서 5자리 만들어서 중복을 허락하는 조합의 수를 나열하면 이 방정식의 총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때려치우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지금부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x, y, z 몇 개를 데리고 몇 자리 만들어서 끊어진 녀석을 뽑으면 됩니다. 다음 반드시 빵이 포함돼요. 반드시 빵이 포함돼야 돼요. x, y, z의 범위에 반드시 빵이 포함돼야 돼요. 빵.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주냐면은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줍니다. 그 의미 아닌 거니까 빵 아니면 양수겠죠. 아, 그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여기 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계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속도가 안 보나요? 시작. 7 C 2 또 해볼래요. 또 해볼래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이퀄 7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답 갑니다. 시작! 4 h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계산 시작 10 C 3 그렇죠. 찍고 있어요. 내리면 올라가요. 쉬고 계실 때 부탁드립니다. 중복주 아파트는 제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7 이퀄 7을 뭔 개소리야.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퀄 7을 만족하는 자연수 xyz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자연수 xyz니까 그들의 범위는 빵 이상이 아니라 몇 이상이었을까요? 1 이상이었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떡합니까? 빵으로 만들면 되죠. 질문. x가 1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그럼 넘겨봐요. 누구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그냥 너한테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할래? 그럼 너한테도 빼기 얼마 해야 되는 거지? 3을 해줘야 되겠죠? x 빼기 1을 x 빼기 1을 라지 A라고 생각할 거야. 그럼 너무 라지 B겠지. 너무 라지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A, B, C 범위는 이제 누구를 포함하는 겁니까? 0을 포함하겠네. 됐어요. 정답. 건수야. 자신이 없어. 아까는 그거 선생님으로 영상 좀 보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막 그러더니. 가봐요. 시작. 넷 H에 얼마다? 4겠죠. 계산해볼까요? 7 미친놈 미두둑거려. 시작. 넷 6C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네? 확실하게 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